들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배우분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QR에 여러분들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배우분들과 감독님께 대신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주신 분들 중에 이제 선착순으로 10분께는 이번에 기획전으로 만든 DVD랑 굿즈가 있어요. 이거를 나눠드린다고 하니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아주 개인적으로는 오늘 감독님이 영화를 또 앞에 다 보신다고도 얘기를 들었고, 여기 이제 직접 공간에 와서 보니까 앞에 여러분 다 보셨죠? 들어올 때 꾸며져 있는 그걸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되돌아본다는 게 되게 중요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되돌아보고 정리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기도 하고, 본인을 한번 다시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예전에 몰랐던 것들이 다시 보이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늦었죠. 13년 만에. 네. 13년 만에 이렇게 한번 전체적인 궤적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고, 7편의 장편과 5편의 단편을 이번 기획전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 마돈나라는 영화를 보셨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배우분들과 감독님 함께 보셨으니까 이 기회로 짧은 소감을 좀 부탁드릴까요? 어떻게 서로 만났을 때도 매우 오랜만에 보셨으니까 뒤에서 이제 약간 너무 반가워하시는 것도 있었고 짧은 소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사실 저는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어요. 몇 달 전에 여기 이제 정지혜 차장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특별전을 하겠다 했더니 다 튼다 그래서 정말요? 했는데 그냥 영화만 트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아리랑 시내센터랑 성북문화재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와서 저는 이제 처음으로 레인보우를 봤는데, 저희 레인보우의 그 백소명이라는 친구는 제가 진짜 13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 영화를 저도 큰 스크린에서 13년 만에 봤거든요. 제 영화가 아닌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이제 마돈나로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또 이렇게 저희 이제 가끔씩 개별적으로는 몇 번 봤어요. 근데 그래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거는 정말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또 저희 제가 좀 말이 길어지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작품을 6편의 장편과 이제 다큐멘터리까지 하신 저희 대표님하고 촬영 감독님 저기 계십니다. 이렇게 와주셨고요.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영화인데 역시 마돈나도 오늘 이제는 보는데 큰 스크린으로 저 오랜만에 보는데 이게 내 영화였나? 약간 내가 만든 영화였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다들 열심히 했구나. 제가 오히려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너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례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짧게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림 역의 서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극장 앞에 딱 섰는데 우선 감독님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이만한 사진에 본인의 작품이 이렇게 상영이 되는 게, 거기에 제가 있는 게 되게 감격스러웠는데 미쳤어.
마지막에 조금 봤거든요. 다 봤으면 아마 여기 못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고생시켜서. 아니요. 잠깐 봤는데 그냥 저 시절 우리 모두가 생각나서 너무 반가웠고 또 행복했었고 그리고 또 다시 만난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때는 잘 몰랐던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은 아이 엄마가 되고서 잠깐 보는데 연기 잘못했어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게 끝날 때쯤에는 눈물이 터지겠지라는 생각하면서 왔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될 줄은 네, 여러 가지로 감회가 벅찰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이제 느꼈던 것과 저도 작년에 이제 애가 생겨서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봤을 때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게나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을 이어서 들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민아 연기했던 권소연입니다. 우선 감독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영화 시간 내서 보러 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작된다. 저는 이런 말 함부로 하기를 좀 보통 꺼려들 하시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제 필모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또 보러 와주시니까 그리고 되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이 작품을 너무 꾸준히 사랑해 주시고 최애 작품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독님 영화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아까 서희 씨랑 얘기하는데 내용이 막 다 떠오르진 않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긴가민가 하는 장면도 있더라. 뭐 서로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때 가장 제 좋은 경험이었던 거는 까나에 갔었던 거였어요. 마돈나로. 그래서 그분들이 도대체 이 영화를 왜 좋아하는가 뭐 이런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하시는 분들이 꼭 가봐라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 가긴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분들의 관심이 그 한국 사회에 대한 현상이었어요. 이런 일이 얼마나큼 자주 벌어지고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가. 그런데 또 요즘 보면은 이런 얘기들 비슷한 얘기들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되게 많은 그런 사회적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었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뒷부분은 잠깐 저도 봤는데 그런 부분과 함께 또 다른 뭐라 그럴까 어떤 시적인 면들이 제가 느껴져서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이게 영화의 힘이 또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작은 걸로 봤을 때랑 또 다른 느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말씀하셨듯이 지나오고 나니까 또 새로운 게 보이고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그런지 그래서 저도 계속 발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한 뭐 그런 오늘 저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서입니다. 이 배우들 중에 유일하게 감독님 영화 여러 번 출연합니다. 일단 감독님 너무 축하드리고 참 저는 어제 이제 오늘 GV를 간다고 해서 이제 어제 문득 자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좀 약간 잊고 있었던 마돈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도 이 내용이 너무 무겁고 그래서 현실하고 많이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때보다 제가 지금 나이가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그 무게감보다 지금이 더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자는데 이거 마돈나를 생각하니까 심란해지면서 왜 그때도 이게 판타지일 수 없는 이야기였는데 지금도 왜 이게 판타지일 수가 없는 얘기일까? 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그리고 저도 이제 뒷부분 좀 봤는데 그 당시 찍었을 때보다 이 영화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아 나도 조금 더 어른이 됐긴 됐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고 생각해 봐야 하고 생각해야 할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만들어주시는 감독님도 참 대단하시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끊임없이 만들어 주신이라고 하니까 어느새 그냥 13년 사실 벌써 13년 싶기도 한데 어떻게 이 세월을 버티셨는지도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정확한 카운트는 아니지만 아마 한국에서 지금 영화 만들고 있는 여성 감독님들 중에 편수가 가장 이제 많으신 쪽에 어느새 속하셨고 그리고 그 편수 하나하나가 되게 무게감 있는 약간 되게 어둡거나 치열하거나 하는 영화들 계속 만드셨잖아요. 때로는 약간 거리를 벌려서 봐야 보이는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레인보우 보셨다고 하니까 레인보우는 어느 정도 감독님 자전적 얘기가 좀 녹아 들어가 있어서 좀 사랑스럽고 풋풋한 느낌도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거에 비한 마돈나는 매우 어둡고 어떻게 보면 무겁고 우울한 얘기잖아요. 이 작품을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감독님이 선호하는 장르가 특별히 있으신 건지 네, 질문이 들어와서 대신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선 제가 레인보우를 보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밝은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레인보우가 대박 났으면 제가 어두운 영화를 안 찍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아마 내일 상영인데 명왕성이 두 번째 작품인데 그 작품도 굉장히 어둡고 예, 마돈나도 그런데 계속 쭉 어두운 영화만 이제 하다가 이제 마침 오마주에 고서희 씨 출연하셨는데 오마주가 조금 밝은 그나마 이런 영화인데 우선 제가 마돈나를 만들게 된 이유는 그 마돈나 그러니까 어느 날 카페에서 그 시나리오 작업을 하다가 동네 카페에서 이제 하다가 젊은 여성 노숙자를 봤습니다. 근데 사실 노숙자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많잖아요. 남성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젊고 한 20대 중반의 여자고 와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 커피 가게 주인이 쫓아내질 않더라고요. 프랜차이즈 가게인데도 몇 번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피곤해서 잠을 자는데 엎드려 자지 않고 이러고 앉아서 자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 젊은 여성이고 되게 자세히 보면은 어느 집의 귀한 딸처럼 생겼는데 그 순간 그녀의 삶이 어떻게 망가졌을까라는 것을 유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지인 중에 간호조무사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좀 그 당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예. 그 VIP 병동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이 시나리오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쓰기 시작했고요. 예.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도 이거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판타지가 그게 예쁜 판타지가 아니라 어두운 판타지. 예. 근데
사실은 지금 한 8년 만에 이 영화를 보는데 그 사이에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서 마치 이것이 그 리얼로 이제는 다가오는 이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감독님들 약간 현재의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관찰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영화까지 나오게 되는 것 같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올해 이제 신의 20일에서 이번 주에 상반기 영화들, 여름 영화들 이렇게 분석 대담 같은 걸 했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영화들이 다 현재 얘기를 잘 안 한다는 거였어요. 뭐 콘크리트 우토피아도 이제 일종의 SF고 70년대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해외로 나가거나 지금 세대 얘기를 한 영화 별로 없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영화를 세상 보니까 또 감독님 작업들은 다 이어지는 명왕송도 그랬고 지금 해야 되는 얘기들을 꾸준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런 동기, 동력 같은 게 무엇일지 감독님이 계속 이런 꾸준한 작업을 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면.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그 원래 영화를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출발을 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소설 쓰고 이러다가 이제 영화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제 좀 부딪히면서 봐왔던, 제가 예를 들어 교사를 할 때도 되게 좀 안 좋은 동네거든요. 최근에 사건이 일어난 곳들이 그 범죄자들 이번에 최근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제가 있었던 동네이기도 하고 교사 생활을 했던,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저한테 그냥 저의 시각 자체가 그런 어두운 그런 쪽에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인보우 이후에 사실 명왕성을 먼저 만들고 싶었던 테마였어요. 예, 근데 어쨌든 명왕성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어두운 세계, 그 신문도 원래 워낙 많이 봤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먼저 좀 들어오는 게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된 건데, 저도 사실은 죽기 전엔 SF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너무 어울리실 것 같아요. SF나 판타지, 아까 그 얘기도 잠깐 했지만 명왕성 SF 같죠. 그리고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 영혼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고, SF나 판타지 하는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얘기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바로 다큐멘터리처럼 하기는 되게 민감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무대를 빌리는 것 같고, 그렇게 치면 감독님만큼 장르 영화에 어울릴 사람도 별로 없는데 오마주도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질문 되게 많이 주시고 계셔서 지금 제가 조금 정리해서 몇 개 좀 묶어서 질문들을 드릴게요. 배우님들께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권소연 배우님께 이 영화 포함해서 이제 좀 힘든 역할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셨잖아요. 뭐 미스백에서는 아동학대라든지 싱크홀에서 소시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번 영화를 포함해서 이런 역할들을 할 때 어떤 접근을 하시는지, 어떤 심적인 상태로 연기를 좀 하시는지. 우선 다 되게 극적인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크게 봐왔던 사람의 느낌이 아니어서 이 인물 자체를 제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힘든 역할을 하면은 끝나면 괜찮냐, 정신 건강은, 이런 거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옛날부터 그런 거에는 조금 잘 털어내고 씩씩하게 다음 작품을 이제 기다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또 오래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마돈나라는 작품을 너무 사랑했고 장미나라는 역을 정말 잘 해보고 싶어서 끝나고 나서 엄청 밝고 라이트한 작품을 일부러 찾아서 바로 하고 밝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쯤에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약간 조금 그 즈음에 지나고 나니까 우울감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뭐 저한테는 지나고 봤을 때 그걸 100번 느껴도 다신 이거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이 역할을. 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뭔가 임팩트가 있는 역할이었잖아요. 깊이 들어가야 되는 역할이었고 나머지 세 배우님께도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작품에서의 맡은 캐릭터들을 처음에 연기할 때 어떤 심정으로 접근하셨는지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그걸 지금 다시 보니까 또 어떤 기분이신지. 저는 제가 맡은 역이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래서 사실 마돈나라는 작품 전체를 이렇게 쭉 이렇게 통괄적으로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너무 이해가 안 가니까 얘가 그리고 제 주변은 그런 인물이 잘 없고 건너서도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고 요즘에는 너무 확실히 알겠는 거예요. 그녀의 욕망과 그 욕망에 찬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 영화를 다시 찍으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독님 한 말씀 해주시면 이해돼요. 리메이크 하신다고요? 리메이크 해야 되겠어요? 아니 왜 싸우지 마. 저는 이제 뭐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소연 씨가 굉장히 열심히 살을 찌웠던 생각이 들고요. 그 감독님이 원하셨던 그런 체중이랑 게 있어서 노력했던 게 떠오르고 저는 이렇게 감독님이랑 현장에서 많이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전에 그 작품 들어가기 전에 또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입체감 있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당시 감독님이 그때 인물이 이렇게 VIP 병실이나 그 아버지를 죽음에 못 이르게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시기였는데 그 얘기를 먼저 쓰셨다는 것도 대단히 놀라웠고 그래서 현장에서 감독님하고 바로바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감독님 나중에 되게 좋아하셔서 다행이다 싶고요. 제가 보면 제 연기 부끄럽게 한이 없는데 그러면서 또 배우고 성장해 가는 것 같고 네,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자꾸 꺼지죠? 저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워낙에 그냥 잘 푸는 스타일이라 감독님과 이야기하고 조언도 많이 구하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항상 설명도 잘 해주시고 저도 그때는 몰랐던 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니랑 똑같이 다시 한다면 양수의 느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사실은 버스에서 양수가 터져서 그 느낌을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를 통틀어 제일 애매했던 부분. 근데 다시 한다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제가 그 사이에 체감을 해봐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다시 보니까 되게 신수원스러운 것 같아요. 제 모습이. 신수원스러워. 네. 뭘까? 제가 오랜만에 제 모습을 보는데 와 서영이 어렸네. 근데 신수원이 보인다. 감독님의 큰 그림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너무 신기한 지금 경험이었고 아마 소연이가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소연이가 첫 영화여서 몰입도가 제일 높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사실은 괜찮다고 하지만 소연이의 힘듦을 조금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연이가 잘 털고 일어나길 그 걱정뿐이었어요, 사실. 저야 뭐. 한 말씀 해주시면 이 심사스럽다는 게 너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서 사실 이 혜린이란 역할이 딱 그거잖아요. 관찰자이기도 하고 재구성 사실상 감독이에요. 영화에서 이 이야기를 써나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8년 만에 영화를 보니까 뭐 기억에 이렇게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 사실 영희 씨가 안 힘들었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기억을 못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촬영 중에 그 촬영 시작할 때가 이제 그때 영희 씨랑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감독님 제가 고민이 있어요. 저는 바라본다가 많아요. 바라본다. 예.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찰자의 입장이고, 예, 오마주의 그 지완도 사실 그런 역할이 있는데, 근데 저 오늘 와서 영화를 쭉 보면서 느낀 게 되게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역할이 영희 씨가 맡은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라보는데 그 눈빛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그 바라만 봤지만 그냥 바라보지 않았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디렉션을 주시는 편이에요? 이를테면 아까 시나리오에는 바라만 본다 하지만 느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배우에게 전달을 하시는 편인지. 저는 그냥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 배우들이 알아서 봐야죠. 제가 그러면 배우 할게요. 그 순간이 창조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연출 접근하는 감독님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장준환 감독님이 그 얘기를 한번 하셨는데 그 장면을 찍을 때 약간 배우와 일종의 대결을 하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그걸 통해서 다른 것들을 더하거나 네. 잘 기다려주세요. 아주 많이. 그 기억이 나네.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마이크는 안 할래요. 이 자리에서 일종의 고발을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제 8년이나 지났으니까 뭐 때문에 이제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뭐 무슨 얘기를 해도 돼요. 이 캐스팅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사영희 배우님 비롯해서 이제 네 분 캐스팅 어떻게 하셨는지 뭐 이를테면 사실 제가 기사를 좀 읽어보니 이 캐스팅 처음에 하실 때 그 권소연 배우님 같은 경우는 엄청 긴 리허설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일종의 테스트였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캐스팅할 때 에피소드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게 네 분 배우님 캐스팅 어떻게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 예, 우선 영희 씨는 그 김봉남 살인 사건에서 너무 되게 강렬했고요. 예. 그리고 그 전작들도 제가 봤었고, 예. 그래서 되게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서희 씨도 그 살인의 추억에 경찰로 여경으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영민 씨는 사실 좀 이제 저희가 약간 말씀드리기 뭐한 상황이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권소연 배우가 이제 문제의 여인인데 그 사실은 배우들이 이렇게 몸집이 있는 배우들이 없어요. 워낙 없고 또 그러다가 제가 정말 그 캐스팅을 하려고 정말 많은 그 영상들을 단편 영화부터 해서 정말 이를 잡듯이 막 이렇게 이가 뭔지 아시나요? 새로 신세대 분들 모르실 것 같은데 그렇게 뒤지다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편 영화를 하나 찍었는데 너무 미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저희 믹싱 기사님이 또 어떻게 연락처를 알아내셨어요. 그래서 무작정 연락해서 저희 대표님하고 둘이 찾아갔는데 처음에 저희 사기꾼인 줄 알았대요. 카페에서 만났을 때. 그때 뮤지컬을 했었거든요. 뮤지컬로 수상도 하고 그랬는데 영화는 거의 경력이 없었어요. 근데 왜 나한테 이걸 하자고 그러지? 그래서 사기꾼인 줄 알고 약간 경계심을 갖고 저희를 만났고 저희도 사실 이 친구가 잘할까? 약간 경계심을 갖고 했는데 몇 번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맨 얼굴로 나타나는데 너무 정말 미나 같은 거예요. 그 단편에서 화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가방 속에서 마음에 안 들면 시나리오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내놨어요. 줬는데 어쨌든 되게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는 사실은 리허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리허설을 거의 저희 촬영 감독이 비디오 있죠. 비디오랑 저희 휴대폰 동원해서 이제는 풀 리허설을 했어요. 사무실에서 전체 미나가 나온 장면들을 다 이렇게 했는데 찍을수록 찍고 이제는 비디오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지금 방금 본 거 이 디렉션을 줬어요. 다르게 해봐라. 근데 이게 너무 굉장히 빨리빨리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죄송하지만 그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소연 씨한테 같이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미안해요. 네, 이런 상황은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권세현 배우님의 기억을 좀 복귀해 보신다면 나중에 이제 한참 뒤에 그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제가 영화를 진짜 경험이 거의 아예 없었다고 싶게 없었고 그 단편은 그냥 아는 지인이 찍어서 한 이틀? 그것도 아주 잠깐 찍었는데 그거를 우연찮게 보시고 근데 영화 경험은 없었는데 그래도 뮤지컬 연극을 10년 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완전 애기로 생각하시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그때 리허설 하시고 막 확인하실 때 속으로 그래도 나 연기를 10년은 했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자꾸 증명하길 원하는 눈빛과 어떠한 그런 상황과 그리고 감독님이 그렇게 만드신 그런 풀 리허설 사무실에서 그냥 작게 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좀 더 쉽게 미나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거는 정말 도움이 됐던 부분인 것 같고 개봉하고 알았네요. 그 사실을. 용서할까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미 감독님이랑 너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돼버려서 아무렇지 않게 네. 이렇게 리허설하고 캐스팅 안 하면 너무 나쁘지. 그래 그랬으면 너무 당연히 캐스팅 안 할 생각은. 마이크 안 돼도 다 들리시죠? 지금 이 상황들이. 네. 김영민 배우님께도 질문이 들어왔는데 사실 되게 아까 봄여름 가을겨울 말씀도 하셨지만 이 착한 인상이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되게 악역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미지 캐스팅이 아닌 건데 역할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 주셨지만 이걸 이후에는 이제 번갈아 가면서 선한 역할, 나쁜 역할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이게 거의 출발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려고 좀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때 참 글쎄요, 매번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그때 특별히 기억나는 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봤더니 참 이 아버지 장면 때문에 많이 고민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VIP 병실 찍을 때 감독님하고 1층 커피숍에서 어떤 장면을 어떻게 찍었고 어떤 뉘앙스, 어떤 그 마음으로 찍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시간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렇게 감독님도 함께 고민해 주셨던 부분이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더 좀 그냥 그 참 뭐라고 얘기하기 뭐하지만 그 인물이 좀 더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찾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은 워낙 겸손하셔서 말씀을 못 하시는데 마지막에 이제 베개를 내려주잖아요. 아버지 죽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둘이 얘기한 건 그냥 악인으로 만들지 말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갔었는데 어떤 식의 액션을 취할까였는데 그 아이디어는 영민 씨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임종을 거두는 걸 지켜보는데 그 다음에 뭘 하면 될까 정말 그런 것들이 저도 떠오르지 않고 어떤 식으로 이들의 작별을 끝낼까였는데 영민 씨가 그때가 현장이었나요? 전날이었나요? 제가 베개를 내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와 이거다. 너무 되게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아까 바라본다라는 질문을 다 배우에게 맡기신 것도 네, 같고 네. 같이 만들어가는 장면들이 엄청 많았네요. 네. 이 고서희 배우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오마주에서도 같이 하셨고 계속 감독님이랑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감독님인지 그리고 이 작품 만들 때랑 오마주 때랑 좀 차이가 있으시다면 어떠셨는지. 별 차이 없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감독님은 정말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깜짝 놀래고 있는 것은 다른 배우들하고는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구나. 별 말씀을 안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뭐지? 그리고 사실 마돈나 때는 제가 감독님의 디렉팅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어머. 제가 차별받고 있었던 배우였나 싶어요. 근데 제가 확실히 감독님하고 이제 한 근 10년 좀 못되게 이제 감독님을 배웠잖아요. 근데 정말 변함이 없으시고 근데 오마주 때는 확실히 뭐랄까 좀 밝아졌다라는 표현보다 조금 뭐랄까 경쾌해진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오마주 시나리오 보고 진짜 감독님 있으셨다고요? 감독님 우리 감독님 근데 현장에서도 좀 더 뭐랄까 좀 약간 말랑말랑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감독님도 저도 같이 나이 들면서 느껴지는 그런 교감이었던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쌍방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니까 감독님 한 말씀. 비하인드 스토리. 아이 땀나네. 그때 제가 그러니까 서희 씨는 워낙 그 단편 영화에 많이 출연을 했고 살인의 추억도 그렇고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되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디렉션 안 줬습니다. 차별이 아니고 무한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만 이 간호조무사 역할 간호사잖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나쁜 그림자에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단독 장면이 거의 없어요. 서희 씨가 나오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과 이 두 분이 엄청 부딪히잖아요. 근데 단독 장면이 없이 항상 이제는 여러 명이 나오는 곳에 나오다 보니까는 나중에 그래서 서희 씨도 굉장히 사실 배우들이 출연을 할 때는 아무리 작은 역할인 조연이어도 본인이 이 영화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중요한 부분들을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단독 장면을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희 씨랑 서희 씨랑 같이 이렇게 빈 병실에서 대화 나누는 장면을 넣었는데 이제 그때 딱 느꼈죠. 그때 이런 배우를 내가 짙은 화장을 시켜가지고 원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입수한 리서치를 하면서 되게 어떤 병원에서 이렇게 화장을 굉장히 짙게 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시절엔 지금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조금 후회했어요. 왜냐면 분장을 딱 하고 이제는 촬영이 들어갔는데 서희 씨의 원래 갖고 있는 내추럴한 모습이 있거든요. 이게 다 가려지는 거예요. 짙은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캐릭터 때문에 이렇게 머리로서 설정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좀 아쉬웠어요. 그 장면을 찍으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는 다 지우고 이제는 하는데
아무래도 배우의 페이스라는 건 그런 여러 가지 영향도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제가 변명을 해도 될까요? 네? 충분히 가름이 되셨습니까? 네. 네. 이 질문은 다 공통적으로 배우님들께 한번 또 여쭤보죠. 감독님, 신성 감독님 어떤 분이신지. 이게 사실 앞에 모셔놓고 하기 되게 민망한데 또 8년 만에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자리니까 또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어떤 연출자다. 도망가야 되겠다. 감독님이 저를 믿어주신다고 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근데 저도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되게 인간에 대한, 사회에 대한 차가운 시선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느낌이 절대 그렇게 아주 차갑지 않고 따뜻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감독님 본연의 그 내추럴 본 그 천성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오랜만에 만나도 감독님은 항상 반가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만 이제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작품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 쉬지 않고 놀지 마시고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감독님은 좀 든든한, 아마 다른 배우도 그럴 텐데 든든한 내 백그라운드, 내 편 중에 한 명일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단점이 하나도 없는데 유일한 단점이 좀 다작을 하지 않는다처럼 들리는데 사실 제일 다작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한국에서 여성 감독님으로서 13년 동안 7편의 장편 만든 게 정말 기록적인 일이고 정말 열심히 13년 동안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감독님하고 배우분들이 한마디 쓰셨어요. 근데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거든요. 근데 종종 뵙는데 민망해서 못 쓰겠더라고요. 감독님에 대해서 써달라고 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또 여기서 말씀드리려면 참 민망하긴 한데 당시에 마돈나 처음 개봉할 당시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 감독이라서 섬세하고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 있었었는데 그 현장에서 배우가 느끼기에는 좀 물빈을 그 드라마 스테이지에서 제가 진짜 우정 출연하러 갔었는데 감독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건 드라마적인 게 있는데 근데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한 장면 한 장면을 집요하달까? 그러니까 마돈나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장면 한 장면을 어떻게든 배우들이 어떻게 느끼고 보이고 장면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것들을 디렉션을 주셔서 저기 감독님의 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섬세하지만 또 성 굵은 것도 있고 뭐 제가 감히 뭐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래서 영화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감독님 영화 하나하나가 그래서 모든 감독님 영화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오전 11시에 그 물빈을 상영하는데 영민 씨의 새로운 이미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코믹한 철없는 삼촌으로 나옵니다. 네,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억해 두셨다가 놓치지 마시고 꼭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서희 언니랑 너무 공감하는 언니 얘기가 너무 공감이 됐는데 감독님이 영화 자체를 그냥 가볍게 스쳐서 보면은 엄청 어둡고 막 성격이 뭔가 성격이 독특할 것 같고 이런데 사실은 감독님이 약간 그런 사회적으로 좀 약한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그런 사람들을 계속 살피는 눈이 있는 좀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글을 썼었는데 작품을
만으로가 아니고 사람 자체가 너무 정말 따뜻해서 그래서 영화는 딥한데 뭔가 따뜻해요 영화가 그러신 분이고 그리고 저는 감독님이랑 몇 년에 걸쳐서 하도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기 때문에 아주 호탕하시고 이 가슴 안에 장군이 하나 있는 그리고 다작을 하실 만큼 부지런하시고 네 그런 감독님이에요. 네. 다들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주셔서 뭐 저는 감독님은 즐길 줄 아는 분이신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해소도 하고 그리고 또 담기도 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게 다 되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옆에서 봤을 때. 그리고 그래서 영화에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조금 느끼는 게 다른 획일화되지 않고 감독님이 네 많은 것도 왜 이런 질문을 하셔가지고 네. 아주 멋져요. 네 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멋쩍을 수밖에 없는 질문인데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잘 표현 안 하잖아요. 얘기를 꺼내지도 않고 머릿속으로만 있는 생각들은 그냥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가끔씩 지금 이 회고전 하는 것처럼 회고전 하니까 너무 애정한 것 같은데 기획전 하는 것처럼 가끔씩 꺼내서 확인하고 입 밖으로 내고 글로 써보고 해야 그게 내 거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꼭 한번 여러분들의 말씀을 민망하지만 감독님 앉혀놓고 듣고 싶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오기 전까지는 감독님에 대해서 딱 한 줄로 정리하면 방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거든요. 굳이 남들이 찾지 않는 얘기들까지 가서 찾고 그걸 꼭 꺼내는 사실 지금 한국 영화에서 제일 필요한 미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 들으니까 거기에 하나 더해서 약간 연민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따뜻한 어떻게 보면 시궁창에서도 기어이 희망을 발견해내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렇게 보면 이 영화가 제일 그게 잘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되게 판타지 같은 엔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온 질문 이어서 좀 드리면 이 영화의 엔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왜 이런 결말을 선택을 하셨는지. 사실 엔딩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미혼모 다큐멘터리를 원래 이 시나리오를 초고를 써놓고 나서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제안이 들어왔어요. 방송국에서. 그래서 미혼모 다큐를 만들었는데 엄마의 꿈이라는 다큐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는 미혼모들을 그때 그 작업을 한 이유가 마돈나를 써놓고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또 미혼모에 대한 다큐다 보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는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많은 게 깨졌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그래서 방송에 담지 못했지만 사실은 임신한 채 미혼모 중에 임신한 상태에서 정말 미혼모 시설을 나가서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미나처럼 이런 행동을 했던 사례도 듣고 이게 내가 생각한 거 상상 이상으로 너무 많은 정말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거고 또 제가 만났던 미혼모 중에 되게 어린 미혼모가 있었는데 아이를 처음에 지으려고 했다. 근데 뭐 이제 사실은 이런 폭행의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랑했다가 헤어진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품고 사는 이유가 새로운 생명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귀었던 남자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그런 끔찍한 상황인데 이제 유산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또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유산을 해야지 맞는 건데 정상적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미나가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안에서 되게 갈등을 했어요.
갈등을 많이 했고 이걸 낳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였고 결국은 고민하다가 이제는 그 해림의 방책은 그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그 상우의 아버지를 죽이잖아요. 죽이는 어떤 행위인데 그래서 결국 어쨌든 그거에 대한 판단은 어느 것이 옳으냐에 대한 판단은 그 보는 사람들이 판단하기를 바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이 영화가 공개됐을 때 되게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미나가 애를 낳아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제는 그런 다른 분들은 그게 아니다. 이것은 그냥 새로운 생명이고 어떤 그 해림이 결국 미나에게 손을 내미는 연대 여성의 연대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는 제가 영화라는 게 어쨌든 만들어진 이후에는 또 다른 이런 평가들이 오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제가 다시 영화를 만든다면 어떤 영화를 만들까? 이 똑같은 소재로 리메이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고민되는 지점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상은 지금 현재에도 벌어지는 일이고 그런 상황들이라 저도 어떤 사실 딜레마 속에서 이런 엔딩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여전히 아까 저는 뒤에서 앉아서 이 장면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제일 먼저. 저도 그때랑 바뀌고 지금도 바뀌었지만 나는 그러면 지금 또 어떤 생각을 어떤 판단을 하고 영화의 결론을 내릴까라고 했을 때 여전히 제가 만드는 영화의 과정 자체가 어떤 딜레마의 순간이 항상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오늘 보니까 이 엔딩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나간 영화들을 그냥 지나간 거라고 묻어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사실 했던 게 그게 지금 다시 꺼내지면 지금 버전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같거든요. 저도 이것 때문에 이제 다시 영화 오랜만에 봤는데 예전에 볼 때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보고 나서는 영화가 그 아기한테 사실 미나가 계속 내 탓이야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게 내 잘못이다라고 하는. 근데 이번에는 다 보고 나니까 그 아기한테 네 탓은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저도 8년 전에 봤을 때랑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고 그게 이 영화들 혹은 감독님 작품을 포함해서 영화들을 계속 꺼내봐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이 사실 계속 많이 엄청 올라오고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이걸 다 소화해드리지 못하는 점 정말 죄송하고 엄청 디테일한 장면에 대한 질문들도 많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 질문을 마지막 해야지라고 아끼던 질문을 하나를 그냥 마무리를 하면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13년 동안 이제 영화 찍으시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무엇이 있는지. 이 얘기하시면 무슨 빵 터질 것 같은데 머니가 중요합니다. 예, 돈이 들어와야 찍을 수 있습니다. 반은 농담이고요. 제가 오마주를 찍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한동안 쉬었어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2020년 9월에 촬영하고 지금 3년째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인데 사실 되게 부지런히 찍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오신 여기 계신 이 배우님들 저희 친구이자 배우님들이 사실 이게 저예산 영화거든요. 계속 사실 말도 안 되는 개런티를 받고 일해주셨고 저기 촬영 감독님, PD님, 대표님 계시지만 어쨌든 그런 그 노력이 있지 않으면은 저를 믿어주지 않았으면은 사실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중에 이제 떠나신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인데 가장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요즘은 조금 오마주를 찍은 후에 주춤거리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시작을 해야 되겠다. 약간 점점 더 영화를 찍을수록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예. 나 스스로 나를 믿어야지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거구나. 그게 영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번 기획전이 적절한 타이밍이네요. 지금 딱 한번 정리를 하시고 이제 다음 작품들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질문은 아까 그걸 마지막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얘기가 이어져 나오니까 차기작에 대한 질문들도 꽤 많아요. 특히 이제 무려 이제 8년 전 아니 13년 전에도 이런 어떤 문제지를 가지고 현 시대를 담아오셨는데 지금 현 시대를 담는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으신지. 뭐 죽기 전에 한 3개만 만들자고 합니다. 근데 우선은 여기 오늘 보면서도 다시 느꼈는데 마지막에 이제 미나라고 나온 그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변유한 씨가 이제 그 어쨌든 팔찌 채워주는데 지금 입양인에 관한 것을 옛날부터 사실 구상은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러면 내가 또 미나에 대한 새로운 탄생을 한 미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양인에 대한 이야기는 꼭 풀고 싶고 근데 역시 투자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고민이 많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 지환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비밀인 SF 프로젝트 예, 그 중에 하나만 예, 잘 들어가도 예, 정말 땡큐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 3개 프로젝트는 저희가 여기 다 찍었죠. 네, 기록해다가 나중에 하나하나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계속 이어서 하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한 말씀씩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말씀. 예, 오늘 어쨌든 되게 모시기 힘든 성경원 평론가님하고 예, 하게 돼서 예, 너무 예, 기쁘고요. 즐거운 시간이었고 여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와주셔서 금요일 밤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술도 안 드시고 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예, 이렇게 오랜만에 저희 또 모여서 너무 기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진짜 오랜만에 신수원 동창회 하는 느낌이어서 기분 정말 좋고요. 잊고 있던 추억들 잘 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늦은 시간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신수원 감독님의 작품을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감독님 또 새로운 작품 나올 때마다 계속 사랑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즐거운 시간을 곧 이따 보낼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예, 영화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늦은 시간까지 신수원 감독님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멋있고요. 우리 영화 마돈나는 특히 신수원 감독님 영화는 작지만 강한 영화입니다. 앞으로 신수원 감독님 계속 끊임없이 영화를 할 수 있게 우리 감독님 많이 아껴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거의 지금 개봉하고 나서 곧 첫 번째 집회할 때 파이팅이 있는 말씀이었는데 네. 오면서 저도 또 그 생각을 하고 왔어요. 영화가 되게 타임머신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어떤 좋았던 기억이라든지 그때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기시켜 주잖아요. 근데 이 타임머신은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과거를 우리한테 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화도 이런 평들이 되게 많으신데 다 어제 찍은 거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되게 시의성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얘기들을 들려주신다는 점에서 감독님의 어떤 해안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이렇게 같이 영화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지해드린 대로 질문 제가 이거를 너무 많이 주셨는데 제 역량이 부족해서 이걸 다 제대로 옮겨드리지 못했어요. 요거는 체크해서 꼭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조심해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